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0일 여의도 펀드미드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공포의 월요일 하루가 지나고 이제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도 새벽에 눈을 빨리 뜨죠. 오늘은 3시 반 정도에 눈을 떠서 미국 시장을 지켜보는데 그때까지 미국 시장이 보합권의 움직이다가 장 막판에 이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나마 안심을 한 하루다. 우리가 보통 고아원 가기 전에 계모가 사주는 그런 짜장면과 같은 그런 시장? 네. 여전히 보수적 스탠스가 지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큰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 올랐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건 뭐 건전한 반등도 아니죠.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오아시스와 같은 것뿐이지 이것은 시세의 트렌드의 변화는 아니다. 따라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오늘도 집중하면서 시장을 보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키포인트를 보면 단기간 숨쉬는 공간을 줬을 뿐이다. 네, 긴장의 끈을 지속 유지를 해야 된다. 오늘의 시장의 핵심이 보니까 이제 채권 수익률 쪽에서 난리가 난 거죠.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면서 일드 커브가 이제 뭐랄까 플래트닝 옆으로 평평히 들어 눕는데 네, 일드 커브 차이가 40한 5bp 정도까지 크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가 기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의 달러 강세, 킹 달러, 원화 약세가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통합 수합에 대해서 어떻게 선물을 가져오느냐 이게 시장의 핵심인데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번 방미의 효과가 좀 반감되는 욕을 좀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 방문해서 뭔가를 가져오는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는 쪽으로 이야기를 검토가 된다는 이야기나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해서 뭔가 선물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시장을 보면 다우는 0.55%, 나스닥은 0.65%, S&P 500은 0.69% 이렇게 끝이 그나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어제 우리는 삼성전자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다 갖다 때리던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죠. 특히 그동안 태조 이방원은 이미 이제 마텐가리가 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재주, 2차전지 소재주, 리튬이온 관련주 이런 주들이 지속적 성일 하이텍처럼 폐배터리, 재순환, 리사이클 이런 모든 주들이 상승을 하다가 어제 이제 태양광부터 시작 모든 걸 다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은 과연 이 두들겨 맞은 게 추가로 맞을 것인지 아니면은 반등을 다시 해줄 것인지 봐야 되는데 반등은 좀 줄여야죠. 네, 추가적으로 사거나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30% 정도는 먹었다면 덜어내서 현금을 마련하고 지키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을 해봅니다. 네, 한경TV가 전한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3.51%를 상승 돌파했다. 2021년 이후 최고죠. 미국 9월 주택시장 지수가 46을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네, 주택시장이 빠지고 있는 거죠. 국제결제은행이 경기 연착륙을 위한 강력한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네, 이게 연착륙입니까? 제가 경착륙 하드랜딩 같은데.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에서 연준 이번 주에 100bp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75bp가 이제 시장의 대세일 거다. 75bp 정도가 올린 것 같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어마어마한 무슨 스텝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100bp로 올리는 건 무슨 스텝이라 부르는데 이런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75bp 정도 올릴 것이 시장의 예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반등을 한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100bp는 아닌 것 같습니다. 75bp가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USTR 대표가 대중관세는 공정경쟁을 위한 관세이다. 자기 방어를 했습니다. 미국 10대 도시권 사무실 점유율이 47.5%로 팬데믹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도시권 사무실 점유율이 미국 10대 도시권 사무실 점유율이 47.5%다. 팬데믹 이후 최고이다. 캐시우드가 엔비디아 주식을 9월이면 40만 주를 매집을 했네요. 저도 엔비디아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150 이하에서는 매수 영역이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주간 2만여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을 완료했는데요. 테슬라와 애플은 여전히 좋다. 그래서 두 회사가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금일 달러 지수는 109.57을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0.1%, 110에서 살짝 꺾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WTI는 0.32% 상승하며 85.87달러. WTI가 80달러 이하로 좀 내려가야 될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되네요. 네, 미국 국채금리가 어제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였는데 2년짜리가 3.94, 10년짜리가 3.49. 이게 이제 45bp의 마이너스 일드 스프레드를 나타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늘 지적을 하는데 2년짜리가 4%를 치고 단기적 천장은 4%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고 10년짜리가 2년짜리 비해서 지속적으로 낮은 이유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데 지금 스프레드가 45bp로 마이너스인데 이게 50bp 이상으로 벌어지면 상당히 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이야기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충격을 한 번 더 받을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이 시장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채권 금리를 지속적으로 워칭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2.51% 상승을 154달러에 마감했네요. JP모건이 애플에 대해서 ASP 평균 판매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애플 14에서 애플 14 프로 쪽으로 많이 몰고 간다. 이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올리는 전략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 이렇게 보는데 애플은 150달러 이하에서는 사야죠. 그래서 170달러에 파는 전형적인 박스권 트레이딩을 강력히 추천을 해봅니다. 애플이 올라갔다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의 LG 이노텍이라든지 자화전자, 애플 관련 수혜주들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1.89% 상승을 했네요. 309달러. 이제 캐시우드 누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40만 주 이상을 샀다. 역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네. 엔비디아를 산 거죠. 네, 테슬라를 산 게 아니라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이 완성이 됐고 독일 내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가 늘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캐시우드가 했던 거죠.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상승에 지금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리비아는 2.52% 하락을 했네요. 38.27달러. 마이크로소프트도 0.09%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39% 상승하면 134달러. 강력한 줍줍해야 되죠. 네, 엔비디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SMC도 0.13% 상승. 근데 어제 이제 장 막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들어 올렸는데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여전히 바닥을 좀 헤매고 있다.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좀 무심한 날 하루였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1.42% 하락하면 52달러. 메타 플랫폼스는 1% 상승하며 147달러. 노블록스는 5.63% 하락하며 다시 40달러를 깨고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메타 플랫폼이나 이러한 가상자산, 가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이 뭔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은 최근에 이제 보면 컴투스나 컴투스 홀딩스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보면은 전부 게임이 최근에 발매한 게임들이 애플 스토어나 이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예상보다도 잘 견뎌주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상승의 동력을 작용을 하고 있는데 또한 힘이 딸리는 한계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적정한 시기에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과감히 옮겨 타보는 전략을 여전히 강력히 추천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19,47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8,000달러에 사서 22,000달러에 파는 게 비트코인의 전략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전략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및 투자 전략을 한번 봅시다. 연준은 9월 FOMC를 통해서 75p 추가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8월 고용보고서와 물가지표는 연준의 긴축 명분을 강화해주는 연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여전히 연준의 관리 목표와 물가지표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는 만큼 연준의 강경한 긴축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죠. 선반영 부분을 고려시
FOMC 직후에는 단기적 방향성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연준의 목적이 고용을 비롯한 후용 지표들이 위축됨으로써 달성되는 상황인 만큼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번 달 연준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점도표의 변화죠. 네, 점도표라는 것은 참여자들이 자기 생각에 향후에 어떻게 금리가 목표 금리를 유지하면 좋겠다. 유지 목표 금리 수준을 찍는 건데 2022년 6월까지는 3.4%, 2023년 3.8%, 24년 3.4%인데 지금 이제 4%로 일단 가는 거죠. 4%. 이 점도표가 2023년에 4.5를 찍을지 다시 3.5를 찍을지 4.0을 찍을지 이 점도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이번 FOMC의 키포인트다. 기존에 찍었던 점도표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여기서 100pp씩 올라올 것 같아요. 2022년 올해 4%를 찍고 마감을 할 거냐 뭐 이런 거 2023년에는 또 4.5를 찍을 거냐 이 점도표의 생각이 올라간다면 그리고 올라가는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간다면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일단 이번 FOMC는 무조건 시장이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미 시장이 충분히 선반영이 됐지만 약세장에서는 하락을 하는데도 관성이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관성이 있으면 스파이럴이 더 관성으로 더 많이 올라오고 내려갈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뚫고 내려가는 게 이제 금융시장의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번 FOMC는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하고 생각을 해도 무슨 발언이든지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절대로 패드가 긍정적인 코멘트는 날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 각오를 하고 절대적으로 보수적 스탠스를 쥐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점도표는 과거에 찍었던 점도표보다 100bp씩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실업률이 빠져야 경기가 좋은데 CPI를 잡기 위해서 실업률을 망가뜨려야 되고 실업수당 신청건수도 이렇게 좋은데 이걸 올려야 되고 그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명목금리가 빠지기를 바라야 되는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죠. 네, 이러한 상황들이 빨리 끝나야만 새로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쓰면서 경제를 살리는 펌프질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마지막 단계 8분 응선에 와서는 도착해서 숨을 헐떡거리는 그 불안함 네,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 그대로 전해지는 게 아닌가. 특히 미국 현지에서 느끼는 그 공포감이 한국 제3자가 느끼는 공포감보다 훨씬 더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 또 여기에 헤지펀드라든지 미국의 액티브 펀드들이 시간이 갈수록 올해 시장을 빨리 정리하고 마감을 하는 그러한 시장, 결국 매도가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헤지펀드나 액티브 펀드는 전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그들의 레버리지를 끄는 상황에서 매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서 조금만 흔들려도 막 매도를 쏟아내면서 시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보수적 스탠스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아원 들어가기 전에 계모가 사주는 짜장면이다. 네, 걔가 여의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마련을 강력히 추천하죠. 자기가 먹었던 종목들이 오늘 반등해서 올라오면 30% 정도는 줄여라. 일단 줄여라. 줄여놓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을 지속 압축하는 압축 포트폴리오 전략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현금 30%는 자기 계좌에 필요하다. 네. 그래도 여전히 섹터 하나를 뭔가를 사야 한다면 여전히 저는 로봇주에 대한 확신은 있다. 그러나 이것도 중장기적인 관점이죠. 따라서 오늘 하락한다고 해서 막 들어가지 말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자, 다행히 미국이 오늘 상승을 하면서 장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모가 고아원에 보내기 위해서 일시적 사주는 짜장면일 수 있다. 이러한 각오, 보수적 스탠스로 접근을 하면서 네,
현금 is king 이 단어를 꼭 머릿속에 외우시고 30% 이상 자기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현금 확보를 9월 말까지 하자. 이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